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 세 분 중 한 분이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좀 충격적인 소식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2025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제도가 정말 확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예전처럼 그냥 사진 내고 수수료 내면 간단히 해결되던 그런 방식이 이제 아니죠. 네, 그래서 갑작스러운 변화에 좀 당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갱신에 실패해서 운전을 그만둬야 하나 이런 상황까지도요. 그렇죠. 특히 올해 만 75세가 되시는 분들은 정말 오늘 저희 얘기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새롭고 좀 까다로워진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그 5단계 절차를 아주 그냥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갱신이 혹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안은 없는지, 정부 지원 혜택은 또 뭐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알아보려고요. 맞습니다. 저희랑 함께 하시면 이 복잡한 과정에서 시간도 아끼고 또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정보들 오늘 다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준비 없이 가셨다가 재검받고 시간, 돈 더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많죠. 자, 이런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앞으로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생활 정보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의 새로운 5단계 그 여정을 한번 떠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첫걸음 떼기 전에 기본적인 것부터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갱신 주기가 달라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죠. 2025년 현재 기준으로요. 연령대별로 면허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만 65세 이하는 그대로 10년이고요. 만 65세부터 74세까지는 5년 주기로 갱신하시면 돼요. 아하. 근데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룰 이 복잡한 5단계 절차, 이거는 바로 만 75세 이상 운전자분들께만 해당됩니다. 75세 이상만요? 네, 이분들은 이제 3년마다 이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3년 주기. 생각보다 되게 짧네요. 그럼 그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내가 이 5단계 절차 대상자인지 이걸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에요.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만 75세 생일이 되셨거나 아니면 마지막 갱신하고 나서 그 사이에 75세가 되신 분들, 네. 그리고 이미 75세 이상이신데 이번에 갱신 기간이 돌아오신 분들, 이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군요. 대상자 확인 자체는 어렵지 않겠네요.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요. 이 절차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군요. 네, 의무입니다. 그래서 갱신 기한 안에 이 5단계 중에 하나라도 완료를 못하시면 기존 면허는 그냥 예고 없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헉! 자동으로요? 그냥 과태료 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작년에 경기도의 한 어르신이 갱신 기한을 딱 며칠 넘기셨는데 면허가 취소돼 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필기부터 기능, 도로주행까지 모든 시험을 다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무사고 운전자, 예외 없습니다. 자동 취소라니. 이거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대상자 확인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바로 2단계,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인지능력 평가입니다. 인지능력 평가요? 네, 이게 단순히 기억력만 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운전 중에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고 또 정확하게 판단하고 반응하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적인 평가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평가하는 거예요? 자료 보니까 몇 가지 유형이 있던데요? 네, 맞아요. 크게 한 3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억력 테스트예요. 기억력 테스트? 네, 예를 들면 화면에 그림이나 단어를 한 3개 정도 잠깐 보여줘요. 그리고 다른 문제를 좀 풀게 하다가 갑자기 아까 봤던 3가지 뭐였죠? 이렇게 물어보는 식이죠. 약간 순발력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집중력이랑 반응 속도 테스트인데요. 화면에 숫자들이 막 빠르게 지나가요. 그중에서 특정 숫자,
예를 들어 2라는 숫자가 나올 때만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네. 근데 엉뚱한 숫자에 누르거나 아니면 2가 나왔는데 놓치거나 하면 감점이죠. 아, 이것도 쉽지 않겠는데요? 세 번째가 제일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상황 판단 테스트 맞죠? 네,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 도로랑 비슷한 영상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갑자기 골목에서 아이가 툭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요.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이야, 듣기만 해도 긴장되네요. 이거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준 점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미달하면 갱신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예 끝인가요? 아니요, 다행히 재검 기회는 딱 한 번 더 주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2번 연속으로 기준 미달이다. 그러면 사실상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2번 떨어지면 거의 끝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어려운 인지능력 평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뭐 합격하신 분들만의 팁 이런 거 없을까요? 네, 몇 가지 좀 실용적인 팁들이 있어요. 우선 기억력 테스트는요. 그냥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제시된 그림이나 단어들을 가지고 짧은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집 앞 나무 밑에 자동차를 주차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훨씬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아하, 스토리텔링. 그렇죠. 그리고 반응 속도 테스트는 조급해하면 안 돼요.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정확성이요? 네, 조금 느리더라도 확실할 때만 누르는 연습, 이게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상황 판단은요, 무조건 안전 최우선. 이 원칙을 기억하세요. 안전 최우선. 네, 조금이라도 좀 애매하다, 위험하다 싶으면 일단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하, 기억력은 스토리텔링, 반응 속도는 정확성, 상황 판단은 안전 제일. 이거 완전 핵심인데요. 꼭 기억해야겠어요. 자, 그럼 이 힘든 2단계를 통과했다. 그러면 다음은 좀 수월한가요? 3단계가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하던데요. 네, 상대적으로는 좀 수월하다고 할 수 있죠.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약 2시간 정도 받는 의무 교육이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주로 고령 운전자분들의 교통사고 통계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지, 사고 예방 수칙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 내 몸의 변화를 알고 안전운전을 하자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자신의 변화를 좀 인지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육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꼭 어디 교육장에 가야만 하나요? 아니요, 다행히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 사용이 좀 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오, 온라인도 되는군요. 네. 다만 중간중간에 내용을 잘 듣고 있나 확인하는 퀴즈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은 좀 하셔야 하고요. 네. 만약에 컴퓨터나 인터넷이 좀 어렵다 하시면 전국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대면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 직접 갈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요즘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방문 교육을 원하시면 미리 예약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가셨는데 자리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 예약 필수. 이것도 기억해야겠네요. 자, 교육까지 마치면 4단계, 운전면허 적성 검사네요. 이건 원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기존에 있던 적성 검사랑 비슷한데요. 아무래도 고령 운전자분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본다고 할 수 있죠. 어떤 걸 주로 보내요? 운전을 계속하는데 신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주로 시력, 청력, 그리고 색채 식별 능력 이런 것들을 검사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시력이 제일 궁금한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죠? 교정 시력 기준으로 각각 0.5 이상이면 됩니다. 교정 시력이라는 건 안경이나 렌즈를 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 안경 써도 되는군요. 네, 그럼요. 만약에 한쪽 눈만 사용하신다면 그 눈의 교정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하고요. 평소에 안경이나 렌즈 쓰시면 꼭 착용하고 검사 받으시면 돼요. 네, 그럼 색깔 구분이나 됐는 건요? 색깔은 신호등에 빨강색, 녹색 구분하는 정도면 되고요. 청력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면 대부분 통과하십니다. 아, 다행이네요. 대부분은 무난히 총괄하신다고 하니 조금 안심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요. 좀 새로운 방식이 도입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VR 기술을 쓴다고요? 아, 네네. 아직 이게 시범 운영 단계이긴 한데요. 일부 면허 시험장에서 VR, 그러니까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운전 능력 평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VR 평가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VR 헤드셋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눈앞에 실제 운전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가상 환경이 펼쳐지거든요. 그 안에서 뭐 비보호 좌회전을 해본다거나 차선을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거 이런 걸 경험해 보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그럼 그 결과가 갱신 탈락에 영향을 주나요? 현재로서는 이 VR 평가 결과가 바로 뭐 갱신 탈락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아요. 아, 다행이네요. 네, 주된 목적은 운전자 본인이 자기 실제 운전 능력을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안전한 환경에서 한번 점검해 볼 기회를 드리는 데 있어요. 자가 진단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자가진단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평가 결과 운전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신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면 면허 자진 반납을 한번 고려해 보시도록 권유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해당 지역 시험장에서 한다면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내 상태를 아는 거니까. 네, 객관적으로 파악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5단계, 최종 면허 갱신 신청.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4단계, 이걸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셨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면허증을 발급받는 일만 남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뭘 가져가야 하죠? 준비물은 신분증, 그리고 우편으로 받으셨다면 갱신 대상자 통지서, 그리고 수수료가 한 7,500원 정도 필요합니다. 기존 면허증은 반납하고요. 그럼 사진 붙은 새 면허증을 받게 되는 거죠. 아, 드디어 끝이네요. 근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도 혹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요? 네, 갱신 통지서를 딱 받으면 아주 시간 많네 하고 미루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갱신 만료일 한두 달 전에는 모든 절차를 완료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미리미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야 하죠? 특히 그 교육 예약이나 건사 일정이요. 막판에는 사람들이 몰려서 원하는 날짜에 잡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만약에 기한을 넘기면 아까 말씀하신 자동 취소, 그거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나요? 자동 취소만 해도 정말 큰일인데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요? 만약에 갱신이 안 돼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 그걸 모르고 운전을 하시다가 적발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무면허요? 네, 이게 그냥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벌금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까지요? 네, 실제로 부산에서 한 70대 어르신이 갱신 기간에 깜빡 잊으신 거예요. 그냥 운전하시다가 단속에 걸렸는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아이고, 본인은 되게 억울하셨겠어요. 그쵸. 수십 년 운전 경력이 있는데 이게 무슨 무면허냐. 억울함을 호소하셨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히 무면허 상태였던 거죠. 와, 무면허 우전으로 형사처벌까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결과네요. 이건 반드시 갱신기간 지켜야겠어요. 달력에 크게 표시해두거나 가족들한테 미리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거 이게 필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5단계 절차, 이걸 통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거나 혹은 이제 운전이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다른 방법, 대안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럴 때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라는 선택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진 반납이요? 정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면허를 자진 반납하시는 고령 운전자분들을 좀 격려하고 또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오, 지원 혜택이요? 네, 지역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요. 꽤 실용적인 혜택들이 많습니다. 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고요. 10만 원이요? 꽤 크네요. 네, 그리고 부산시는 어르신 복지카드하고 연계해서 매달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충전해줘요. 매달요? 와. 네, 또 경기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매달 사용할 수 있는 택시 이용 바우처를 지급하기도 하고요. 대중교통이 좀 불편한 농어촌 지역 같은 곳에서는 복지관 셔틀버스 우선 이용권 이런 걸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진짜 많네요. 이런 혜택은 어떻게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 거죠? 가장 정확한 방법은요. 지금 살고 계신 곳에 시청이나 군청 아니면 주민센터에 전화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혜택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거예요.
아, 주민센터 가면 되는군요. 네,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신청 절차도 아마 도와줄 겁니다. 면허 반납 신청 자체는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신분증하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셔서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아하.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팁이 하나 있다고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요, 면허를 반납하기 전에 미리 지원 혜택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면허증을 딱 반납하러 가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주민센터나 시군청에 문의하셔서 혜택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혜택 신청을 완료한 다음에 면허를 반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순서 꼭 기억하세요. 혜택 신청 먼저 하고 그다음에 면허 반납. 네. 네,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면허를 반납하면 다시는 운전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평생?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시 필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험을 다 거쳐서 면허를 재취득할 수는 있어요. 아, 재취득은 가능하군요. 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반납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지만 결정하시기 전에 가족들하고 충분히 상의해보시고 또 운전을 안 하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이동할 건지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반납만이 답은 아니고요. 면허는 유지하되 운전하는 시간이나 거리를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본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네, 갱신 절차부터 자진 반납까지 오늘 정말 많은 정보가 오갔는데요. 그럼 이제 성공적인 갱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종합적인 전략, 이걸 좀 세워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시간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요. 미리미리. 네, 닥쳐서 허둥대지 않으려면 최소 3개월 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3개월 계획이요? 예를 들면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반응 속도를 높이는 가벼운 손가락 운동이나 게임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달은요? 두 번째 달에는 교통안전 교육을 미리 예약해 두시고요. 또 적성 검사를 대비해서 시력 검진을 받거나 안경 도수를 미리 조정하는 것처럼 건강 상태를 좀 점검하시는 거죠. 건강점검.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달에 실제 교육 이수하고 검사받고 최종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훨씬 여유롭게 준비하실 수 있어요. 네, 3개월 계획 아주 좋네요. 그럼 갱신 당일에는 뭘 챙겨야 할까요?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다면요? 필수 준비물은요, 신분증, 그리고 기존 운전면허증, 우편으로 받으셨다면 갱신 통지서, 그리고 수수료 약 7,500원 이 정도고요. 혹시 모르니까 증명사진 여분 정도 있으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시험이나 교육 당일에는 컨디션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전날 충분히 주무시고 너무 긴장하지 않도록 한 3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마음을 좀 가다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섭취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 카페인 꿀팁이네요. 혼자 준비하기 좀 버겁다 하시면 가족들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특히 온라인 예약이나 정보 검색 같은 거는 자녀분들이 더 익숙할 수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하시고 검사나 교육 장소에 같이 가달라고 동행을 부탁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비용 절약하는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비용 절약이라면 아무래도 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게 교통비를 아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검사는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혹시 재검을 받게 되신다면 바로 다음 날 응시하기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충분히 다시 준비하고 도전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아, 재검 때 바로 하지 말고 시간을 좀 두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성공하신 분들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네. 인천에 사시는 77세 김수동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인지능력 평가에서 한번 떨어지셨는데 꾸준히 기억력 훈련을 하셔서 재검에서 합격하셨다는 얘기가 있고요. 와, 대단하시네요. 네. 그리고 대구의 76세 박문수 어르신은 시력이 좀 걱정되셨는데 미리 안과 검진 받고 안경을 딱 바꾼 덕분에 적성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셨다고 해요. 아, 미리 준비하신 덕분이네요. 그렇죠. 이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차근차근 준비했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찬 정보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2025년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5단계 절차, 대상 확인, 인지평가, 안전교육, 적성검사, 최종 신청이 필수다. 맞습니다. 가장 큰 고비인 인지능력 평가는 기억력을 스토리텔링, 반응 속도는 정확성, 상황 판단은 안전 최우선 이 팁들을 활용하시고요. 네, 꼭 기억하세요. 갱신이 좀 어렵다 싶으면 자진 반납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고 지역별 지원 혜택, 교통카드, 택시 바우처 등을 꼭 확인한 다음에 혜택 신청 먼저 하고 반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죠. 순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열쇠는 뭐니 해도 최소 3개월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하면 가족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맞죠? 네, 완벽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이 절차들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도로 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의 능력을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아, 나는 안전운전 충분히 가능하다. 확신이 서시면 당당하게 갱신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아, 이제 운전이 좀 부담스럽다 느껴지시면 용기 있게 면허를 반납하는 결정, 이것 역시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그렇죠. 어떤 선택이든 존중받아야죠. 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즐거운 노후 생활이니까요. 운전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75세가 가까워지거나 갱신 시기가 다가온 분들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 정보 꼭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어르신들의 슬기로운 생활을 위해서 건강 정보나 복지 혜택 아니면 디지털 기기 활용법 같은 유용한 정보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갱신 혹은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저희 이야기가 작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운전대를 계속 잡으시는 분들께는 항상 안전운전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께는 더 편리하고 활기찬 날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고령 운전자 면허제도의 변화, 이게 단순히 운전 자격 문제를 넘어서서요. 우리 사회가 시니어의 이동권과 독립성을 앞으로 어떻게 보장하고 또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던져주는 것은 아닐까요? 아,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